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3시 44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 마감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도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같은 경우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죠? 지난주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자면 이제 기술적인 특징은 그거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끝났다라는 점.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고 유럽이고 뭐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꺾은 첫날이다라는 거.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좀 중요한 기술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가까이 쭉 반등을 했었죠. 옛날 두 달 가까이 하락하다가 한 달 반등하다가 옆으로 벨벨벨 기다가 이제 드디어 어제 방향을 이 지난주 금요일부로 드디어 이제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었다고요. 이제 처음으로 틀었습니다. 그죠? 처음으로 틀었기 때문에 당장 뭐 폭락할 수 있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 뭐든지 시작은 좀 미약할 수 있죠. 그 시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시세가 가팔라지고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처음엔 좀 뭐 어떻게 좀 시세가 좀 약하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호 들어왔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 드렸었죠. 기술적으로는 이런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FOMC 회의 있었고 22 통화정책 회의 있었고 물가지표 CPI 발표됐었고 다양한 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확인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이제 기술적으로 꺾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좀 있다고 봐주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이런 이슈를 겪었는데 시장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진짜일 가능성이 좀 높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뭐 해야 된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다양한 이벤트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게 이번 주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정도를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특별한 이벤트 없습니다. 전반적인 큰 그림, 뭐 올해 뭐 아니면 뭐 지난 몇 개월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이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관점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 지금까지 good is bad였는데 이제는 뭐 good is good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뀔 수 있는 시장의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일단 미국의 통화 정책은 속도가 느려졌죠. 그죠? 속도 조절론이 처음으로 나온 FOMC 회의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 뭐 그 외에 뭐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좀 바뀌는지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시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계속 조심스럽게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요, 그죠? 지금 지난 뭐 사실상 1년간 빠졌는데 이게 추세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자리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 미뤄봤을 때는 추세 전환 어렵다는 게 일단 확인이 되긴 했는데 추세 전환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지금 계속 아래쪽으로 갈 거냐? 계속해서 아직 하락 추세로 아예 굳히게 들어갈 거냐? 이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지난주 했던 꼬라지를 보면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이거 이제 굳히게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이거 잘 보시면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하락 굳히기 지난 1년 빠졌는데 여기서 또 지지선 못 지키고 또 전저점 붕괴시키고 이러면은 그냥 뭐 계속 간다. 여기서 참고로 전저점 자리 붕괴시키고 계속 하락시키면은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죠? 가능성 여러 가지 열어들 놓고 고민은 해야 됩니다. 저는 아래쪽으로 더 유력하게 보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보긴 봐야 된다. 여기서 삐끗해서 안 빠진다. 지금 지난주에 뭐 FOMC가 어떻고 ECB가 어떻고 해서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진다. 그럼 추세 전환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아래쪽으로 갈 만한 명분은 지난주에 줬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죠 뭔가 보여줬죠. 이런 분위기를 갖고 이제 아래쪽으로 갈 때가 되긴 됐다라고 봐요. 뭐 당장 뭐 오늘 내일 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성을 일단 아래로 꺾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데 지금 이럴 때 이제 잘해야 아래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다. 이럴 때 이제 잘 못하면은 이제 위로 또 반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재밌는 데이터를 제가 우선 하나 본 게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만 보고 좀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텔레그램에서 제가 본 건데 뭐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지표들은 뭐냐면은
그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에 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반등할 거냐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하락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뭐 다양한 지표들을 이제 보여준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지표들이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이 증시의 꼭지라고 가리켜서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지표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지금이 완전 바닥이다, 여기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재밌는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시장을 좀 거시적인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증시 주변 지표와 증시를 비교함으로써 그렇게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표들이 각각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골 때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중요한 자리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자리다 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릴 데이터들은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요런 내용들이 있다. 요런 거는 그냥 좀 패스하고요. 예를 들면 뭐 요런 거, 이게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금 이제 그 주식 어떤 뭐 시장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뭐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 뭐 요런 거를 봤는데 지금 굉장히 낮다. 통상적으로 이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낮으면은 증시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죠, 그죠?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증시의 바닥을 정확하게 잡아냈죠. 이런 때 보시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잡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주식 1년 빠지니까 이제 거의 뭐 긍정론들이 거의 다 죽었죠. 뭐 이렇게 나오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 이런 지표들도 있습니다. 뭐 아래쪽으로 보는 지표죠. 이제 그러니까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45%가 넘어가면 그때가 바닥이었다. 이랬던 지표들도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1년간 빠지면서 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데이터. 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뭐 증시에 들어오는 뭐 자금 뭐 양 뭐 요런 거를 따진 건데, 하필이면 또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 본격적으로 꺾이는 거 아니야? 이거 본격적으로 꺾이면서 또 한번 시장이 출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요런 것도 뭐 재밌는 데이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가계에서, 그러니까 미국 가계, 미국 일반 가정집 사람들이 얼마나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느냐, 이런 걸 봤는데 지금 가계의 주식 비중은 거의 뭐 피크를 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또 증시가 지금 피크다. 1년 내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내려왔다. 이러면 내년에도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내년 증시 전망인데, 내년 증시 최고치와 최저치, 다양한 전망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최고치와 최저치의 어떤 그런 스프레드, 그런, 예, 그러니까 내년에 극단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 내년에 극단적으로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양극단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지표들 논란스럽고 사람들도 혼란스럽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뭐 보여주고 있네요. 요거는 제가 뭐 봐도 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많이 빠졌구나 싶기도 하고, 평균보다 많이 빠졌다 싶기도 하고, 요러저러한 뭐 데이터들을 봤는데 다들 뭐 혼란스러우시죠, 그죠? 저도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 여러 가지 비교적 좀 의미 있는 지표들이 전부 다 이제 제각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더 빠져야 된다. 뭐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라 가지고 이제 저렇게 뭐 데이터화 시킬 수 없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락장의 끝은 보통 투매가 나와야 돼요. 그죠? 무시무시한 투매가 나와야 되고, 이 빅스가 한번 뭐 최소 뭐 40, 50, 60, 70, 80 이 정도까지 한번 쭉 올라가 줘야 이제 하락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1년간의 하락을 끝내려면 그러한 좀 클라이막스 같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못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들고 가자. 또 그리고 그 이런 건 뭐 저의 생각일 수 있는데, 일단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니까 아래쪽으로 들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죠. 고점과 고점 연결해보고 저점과 저점 연결해보면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세계 증시가.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보자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요게 사실 이게 사실 가장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이긴 하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어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지금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들 해보시라,
관점을 여러 가지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만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계속 투매가 나올 때까지 나올 것 같은데 투매 나올 때까지 들고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증시가 어떤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며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이제 그때 뭐 아래쪽을 포기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지금은 뭐 아무것도 할 때가 아니다. 저 입장에서는요. 네. 저는 뭐 계속 가만히 있을 거다. 끝까지 한번 가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뭐 증시의 뭐 긍정론, 뭐 부정론 이런 거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 제가 방금 차트로 데이터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런 증시 심리가 얼마나 되냐 이거는 사실 적당히 좀 걸러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부 지표들은 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다라고 말하는 지표들도 있고요. 일부 지표들은 시장이 굉장히 뭐 암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지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 심리를 측정한다는 게 이게 어떤 기간 그 심리 지수를 산출하는 그 뭐 기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산출하는 방법이나 또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게 다양하게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좀 이 혼란이 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 지표는 좀 어디까지나 좀 참고하는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이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좋게 보는 건가 안 좋게 보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보면 분위기는 안 좋아졌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시는 잘 모르겠어요. 증시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올라간다, 또 뭐 지금 삼성전자 사야 된다, 뭐 또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증시는 솔직히 지금 긍정론이 좀 많은지 부정론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근데 부동산 쪽은 그죠? 확실히 보면 뭔가 안 좋아 보여요. 그죠? 분위기가. 예, 저는 일단 뭐 그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잘 모르겠고 일단 추세가 하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아래쪽으로 쳐다본다. 뭐 그 이야기가 사실 가장 뭐 깔끔하고 뭐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잡다한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양한 생각 해보시라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 좀 떠들어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뭐 간단하게 뭐 보자면 오늘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빠졌냐 그런 건 아니고 뭐 지난주 미국에서 있었던 일, 유럽에서 있었던 일들 소화하는 과정 중이고 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도 일부 좀 더해졌겠죠, 그죠? 또 그리고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진 거는 이 지난주에 구리 값이 좀 하락한 것이 좀 영향이 컸을 거다. 구리가 보시면은 지난주에 목요일 날에 이미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 이후로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신나게 날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거든요. 이거의 영향인지 어쩐지 뭐 구리가 빠져서 중국이 안 좋은지 중국이 빠지니까 구리가 안 좋은지 하여튼 뭐 구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는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중국도 뭐 많이 안 좋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중국이 급락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아래로 가고 있는데 뭐 잘 가고 있죠, 그죠? 문제 없죠. 다만 이제 오늘 변동성이 확대됐으니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으니까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뭐 급락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울지 어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근데 방향성 아래쪽으로 되어 있고 잘 빠지고 있다. 5일선을 뭐 솔직히 아직은 단기락 복과돼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딱 중요한 지지선에 걸쳤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이 그 상해 종합 기준으로 한 3,100 정도 돼요. 마침 오늘 종가가 딱 그 자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자리죠, 그죠? 이 자리가 오늘 종가예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뭐 여기 계속 터치했던 그런 자리죠. 중요한 지지선까지 한 번에 내려오긴 했습니다. 여긴 지지선이에요, 그죠? 요거 일단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방향은 아래쪽으로 꺾였고 차이 가고 있다, 그죠? 구리 꺾인 날에 중국도 꺾였다는 게 약간 신뢰도를 좀 더 높이는 점 같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과 유럽 같은 증시가 방향성을 아래로 꺾은 날, 그 다음날 이제 상해도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것이 뭔가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그죠? 신뢰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보고 뭐 당장 뭐 추격을 할지 뭐 그런 거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방향 꺾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하면은 뭐 봐야 되는 거는 그죠? 위안화 이런 건데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7달러 이거는 돌파 한짝 시도한다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죠?
7달러가 여기 그 7위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7위안 이거 이 정도면 돌파 한창 시도 중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갈 타이밍에 지금 아래쪽으로 가는데 일단 실패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시도 중이다. 이런 걸 보면은 일단 달러 강세가 이번 주에는 좀 주춤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증시 급락하면서 이 7위안 돌파 한착 제시도 할 것인가 잘 봐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요한 구간이죠, 그죠? 여기서 얘가 7위안 위로 올라오는데 올라와 봐야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고점을 만들면서 어딘가에서 또 꺾이느냐, 아니면 이제 우악 뚫고 넘어가고 오버슈팅을 줄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고점 만들면서 꺾이면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신호일 수 있죠. 이 이제 잘 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한 달간 반등 잘하다가 이제 저항 의식하고 좀 방향 꺾일까 좀 이런 걸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얘는 방향 완전히 꺾이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지지선을 지키고 있긴 해요. 아직까지는 뭐 박스일 수 있는데요. 지금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좀 시원찮으니까 얘도 꺾일 거라는 걸 좀 염두해 놓는 게 좋긴 하겠죠. 이 정도 모습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도 시원하게 이번에 꺾였습니다. 그래서 다중 고점형 만들고 하나, 둘, 뭐 셋, 넷 다중 고점형 만들고 저점 낮아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완전히 전환시켰다. 위쪽으로 올라가던 거 끝나고 완전히 아래로 전환시켰다,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근데 이제 뭐 세계 증시가 당장 뭐 대폭락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아직 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꺾였다고 내일부터 대폭락이다가 아니고 신호등에 불 들어왔으니까 천천히 손 들고 건너면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살펴봤고, 유럽 증시도 그죠, 박살났죠. 계속해서 꺾였죠. 이 아래쪽에 별로 지지선이 없었는데 일단 그래서 뭐 빠질 수 있는 만큼은 일단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지지선이 없었던 부분,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까지 일단 빠질 수 있는 만큼은 일단 다 빠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요. 근데 일단 방향 꺾었죠, 그죠? 방향 꺾었다는 게 중요하고, 이제 뭡니까? 여기 있는 이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 기준으로 해서, 이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되겠고, 이 아래에 있는 자리까지 붕괴시키면 또 우르르 쾅쾅 할 수 있겠죠, 아래쪽으로.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일단 코스피는 선물 기준으로만 좀 보니까 코스피는 일단 상승 마감했다고 하긴 하는데, 상승 폭이 뭐 거의 미천해가지고 거의 얼마 안 돼서 일단 뭐 신경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죠, 뭐 꺾였어요. 한국 증시 일찌감치 꺾여 있죠. 그러니까 딱히 고민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6만 원 부근 테스트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하이닉스도 전저점 자리, 이 자리 어떤 뭐 테스트 하고 있으니까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지난번 급락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반등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요즘에 좀 이제 골 때리는 자리에 와 있는데 지금 47만 3천 원을 터치하고 나서 일단 반등을 하네요, 그죠? 물론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지금 너무 단기낙폭 과대라고요. 그리고 지지선 옆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는 좀 주춤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또 폭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지지선에 터치 정도는 했다라고 봅니다. 제가 47만 원에 일단 선을 그어 놓긴 했는데요. 47만 3천 원을 터치했으니까 사실상 뭐 터치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일단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왔다까지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좀 탄력적인 반등을 할지 아니면 또 벨벨벨 기다 또 빠질지는 모릅니다, 그죠? 지지선 부근에 왔다, 요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뭐 조금 올랐다가 상승폭 다 되돌렸는데, 뭐 반등으로서의 그런 의미보다는요, 그냥 오늘 코스피는 그러니까 전일 12월 16일 날 급락했던 거에 대한 자연적인 반등이 나왔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 의미는 없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300이라는 자리 붕괴시켜야 또 레벨 다운돼서 계속 아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할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런 걸 봐도 뭐 급락할 때는 아니다, 그죠? 예. 지금은 뭐 풋옵션이 힘을 모으는 시기, 뭐 변동성 지수들이 힘을 모으는 뭐 아래쪽으로 저점을 다지는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시장이 폭락할 준비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일단 방향은 꺾었지만 이 아래쪽에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죠? 1015 아래에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빠지는 건 이렇게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오늘은 전반적으로 금요일날 급락했던 거에 대한 되돌림을 일부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 갭 메웠죠? 예, 그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반등으로서의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하락 중에 뭐 갭을 좀 메우는 단기낙 폭과대로 인한 갭을 메우는 그런 모습 정도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이제 이 추세 전환 시도 중 혹은 바닥 다지는 중 정도로 일단 보겠습니다. 증시가 일단 아래쪽으로 코스피가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라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방향을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밑에 깔고 여기 보시면 다중바닥형 이런 이야기 혹은 하락세 기형 중에 추세 전환 시도 중 이 정도로 일단 볼게요. 아직 추세 전환 된 건 아니고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특별히 할 이야기 없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시간이나 잘 보내고 있으면 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신규로 어쩌고 지금은 그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살살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수익 깔고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계속 안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S&P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방향 꺾었죠. 그러니까 어디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할 말이 없습니다. 방향 전환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아래쪽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어디 기준으로 여기 11,500 정도 자리, 11,500이 결과적으로 어떤 박스권 하단 자리가 됐죠. 이 자리 붕괴시키면서 방향이 꺾였으니까 그 자리까지는 올라오면은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보셔야 되는 거는 빅스 지수 이런 것들이 하방 경직성 보이는지 추세 전환 되는지 하방 경직성은 보였고 추세 전환 시도할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빅스가 여기를 완전히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인데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니고요. 그죠?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에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긴 한데 중요한 이슈 다 끝났으니까 추세 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